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에서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있었는데요. 주택 경기 관련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경기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체감 경기가 5개월 내 최악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 기대에도 못 미치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주택 경기 회복세가 하락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자세한 지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전미건설협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3월 NABHB 주택시장 지수가 44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앞선 2월의 확정치인 46은 물론이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인 47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떤 부분에서 감소폭이 늘었는지 보겠습니다. 주택 거래가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세부 항목별로 현재 단일 가구 주택 판매 지수가 47을 기록하면서 전월 확정치인 51보다 하락했고요. 향후 6개월 내 주택 판매 지수도 50에서 51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미래 구매자 지수만 32에서 35로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NAHB 주택시장 지수는 신규와 기존 주택의 판매 전망에 대한 주택 건설 업체들의 신뢰도를 측정한 것으로 이 지수가 50을 하회하면 경기 조건이 나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과반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데이비드 크로우 이코노미스트는 이 타이트한 신용 조건과 또 주택 감정가가 하락하면서 주택 건설 성장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 주택 시장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 조금 험난하긴 하겠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지금이 훨씬 낙관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3월에 FOMC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할지의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 시간으로 오는 19일에서 20일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에서는 이 미국의 경기 지표가 요즘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고용 소매 관련 지표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최근에 보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커졌고요.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고용도 살아나는 추세였습니다. 미국의 3월 둘째 주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3주 연속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처럼 연준이 지난달 말 공개한 1월 FOMC 의사록에서는 다수의 연준 의원이 양적 완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번 3월 회의에서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일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원들이 양적 완화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 논의할 수 결정을 내릴 이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부진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 개선 상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 것이 불과 1, 2개월에 불과하고요. 특히 미국의 실업률 개선세가 경기 회복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7.7%로 낮게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 연준이 목표치로 제시했던 6.5%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지표 개선세가 통화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예상 삭감이죠. 시퀘스터 단행도 정책 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고요. 최근 발표된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도 좀 지표와 흐름을 달리하면서 부진한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FOMC에서 연준이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FOMC보다는 앞으로 경기 지표의 성과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업에 관련한 소식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현금 보유 규모가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무디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미국 비금융 기업들의 보유 현금이 1조 4,500억 달러로 1년 전인 2011년 말에 1조 3,200억 달러에 비해서 10% 정도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오름폭이 10%
20% 정도를 기록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무디스는 이어서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5개 기업이 지난해 모두 현금이 늘어났고 기술업종이 전반적으로 현금을 많이 쌓는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어떤 기업들이 이 5개 기업에 포함이 됐을까요? 살펴보면요. 애플과 MS 그리고 구글, 화이자, 시스코 이 5개의 그룹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들 5개 기업이 보유한 현금은 3,470억 달러로 모든 비금융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상위 5개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21% 정도를 차지했었는데요. 애플이 이번에 1,370억 달러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반적으로 대규모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신용도의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만약에 자본시장이 왜곡될 때 이 보유한 현금으로 단기 부채를 갚을 수가 있고 사업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봤는데요. 단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무디스 레인 부사장은 동시에 대규모 현금 보유를 할 경우 질적으로 부정적일 수가 있다면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정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현금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